안녕하세요. 국민주식 고충처 리반 북고처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때 아닌 3월 말 눈처럼 우리 증시도 좀 갑작스럽게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바로 다음 주로 성큼 다가온 공매도 재개와 트럼프 관세 디데이 그리고 정치 불확실성까지 간밤새 미증시도 급락 마감하면서 참 조마조마한 마음이실 텐데요. 지금은 이 변곡점이 독인 모습이지만 때로는 쓰디쓴 것이 약이 될 때가 있죠. 오늘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시장 성공 투자 전략부터 종목 상담까지 꼼꼼히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5년 연속 베스트 파트너에 빛나는 박윤진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건님. 참 이 시장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려워요. 우리 네. 시장이 잔뜩 또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니, 사실은 3월 하루가 남은 거 알아요? 월요일 날이 4월 달이 아니라 시간 3월 너무 빠르네요. 31일이잖아요. 네. 지난달에도 어게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2월 달 초반에 굉장히 강했다가 네. 중반부터 내리기 시작하더니 2월 28일에 최저점인 2월 달에 오히려 상승했던 걸 다 뱉어내면서 월봉상으로 윗골이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3월 달도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3월 초반, 중반 강했다가 중반부터 네. 해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약한 모습인데 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쉽고 뭔가 그쵸. 아쉽고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간밤에 또 미국 시장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또 고민이 깊어지는 오늘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눈까지 내리네요. 날씨가 또 오락가락합니다. 굉장히 심술을 부리죠. 네. 그러니까 시장도 심술을 부리는 것 같고, 예. 네 날씨도 심술을 부리는 것 같고, 우리 예. 지금 또 산불도 나 있어서 맞아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참 심란한 상황이에요. 네네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고충이 겹쳐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네. 시장이라도 좀 진정이 되면 좋을 텐데요. 이번 한 주에도 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피로감이 참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락 마감이 됐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일단 요점 정리는 보면서 우리 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서 네. 코스피요. 지난주에는 분명히 코스닥에 비해서 네. 상승해서 굉장히 우리가 좋았다고 맞아요. 설명을 했는데 자, 3.55% 주중에 내려가고요. 마감은 3.21로 마감했지만 정말 이 정도면은 지수가 만약에 3%, 3.55 내려갔다 그러면 종목은 얼마 내렸을 것 같아요? 지수가 이 정도면 종목들은 그 2배, 곱하기 2배, 3배예요. 그러니까 5, 6%씩 빠졌다든지 10%가 그렇죠. 빠졌다든지 마이너스 한 주간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거든요. 코스닥은 지난주에도 빠졌는데 이번 주에도 또 빠지는 어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또 환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건 아닌데 제가 분명히 이제 지난주에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환율이 분명히 많이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코스피가 오히려 올라간 것이 좀 이례적이다. 그러면 항상 그 영향을 좀 받게 돼 있다 그 다음 주에. 근데 바로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4.27 레벨에서는요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내려가지는 않는 이런 지금 수준 보여주고 있고 항상 제가 늘 좀 중요하게 꼽는 미국의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는 네. 이 지수가 또 올랐네요. 네, 18 지점을 항상 넘으면 우리 공포스럽다라고 했는데 21.65니까 공포가 지금 올라가 있는 미국 시장이고요. 우리도 지금 K 증시도 22 정도 이렇게 레벨이니까 비슷하게 우리가 공포가 지금 있는 수준에 있다. 자, 그럼 하이라이트 몇 가지를 좀 꼽아보자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는 미국 관세. 자, 주가 급락, 물가를 부채질하고 있고요. 미국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뭡니까? 경기는 너무너무 침체돼가고 있는데 물가만 오르는 기현상인 거죠. 그러면 네. 정말 3중고, 4중고, 5중고가 되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역시나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금값은요. 사상 최고치를 또 이번에 오늘 또다시 밤에 경신해요. 그게 S공포라는 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약자인데요. 안전자산을 사자 온스당 지금 3,100달러를 와. 돌파하는 기함을 토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정의선 회장님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옆에서 연설하는 거 봤죠. 네. 우리 30조 원 규모의 굉장히 통 큰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 기대도 했었는데 자동차의 상호 관세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FTA로 관세 대부분 없앴었던 우리나라거든요. 네. FTA 협정이 그래도 우리의 어떤 기업들한테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도
적용이 되는 걸까? 관세에서 우리 벗어날 수 없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샤오미를 만나서 전장 부분의 어떤 사업을 전략화한다라는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요. 역시 중국에 있으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는 이 소식을 하면서 글로벌 CEO와 이제 회동을 하면서 중국의 신사업을 활로를 모색하겠다. 뭔가 미국에서 좀 쉽지 않으니까 중국하고는 뭔가 좀 이 활로를 열어보려는 어떤 이런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오늘 주말인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 증시가 열리는 것이 좀 두려우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또 하필이면 우리 있죠? 우리 앵커님 뭐가 되게 중요한 하이라이트 몇 개가 있어요. 네. 다음 주는요. 뭐가 일단은 있어요? 제일 크게 걱정이 되는 게 일단은 공매도가 재개가 재개가 되잖아요. 당장 월요일 날 3월 네. 31일부터 재개. 맞아요. 네. 그리고 그날 하필이면 또 800 종목이 다 대체 거래소에서 전부 다 이제 그렇죠. 800보다 조금 몇 개 더 안 된다고 네, 하는데 어쨌든 7개 6개 정도 되는데 정도, 어쨌든 네. 거의 800 종목이 다 들어온다고 보고요. 맞아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관세. 음. 4월 2일부터 적용이 되는. 네. 그리고 다음 주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 2025년에 아주 그냥 이 하이라이트 주간이에요. 하이라이트예요. 네. 정말 획을 긋는 그런 한 예. 주간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뭐 다른 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자료를 좀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공감 일정을 조금 앞에 제가 두어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괜찮을까? 공매도도 재개된다 그러지. 상호 관세에 대한 이제 완전한 가이드가 나올 거지. 자,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관세 대상 가능 지금 더티 15개국이라고 미국 측에서는요. 이 나라 15개 국가를요. 더티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왜 더티라고 그런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4월 2일 국가별 관세율을 당연히 적용을 할 거고요. 자, 상호 관세가 대상이 가능한 국가는 이제 대부분 어떤 국가일까요? 미국에 관해서 굉장히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상대적으로. 네. 그럼 미국 흑자를 내고 있는 이 15개 국가를 보면요. 중국이 일단 1등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내용 보시면 유럽연합이 그다음이고요. 사실 유럽은 연합인 거지만 나라별로 보면 조금 달라지겠죠. 그리고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이제 여기 보면 한국이 지금 그래도 9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순이네요. 그래도. 예전에 트럼프가 지금 2기 집권이잖아요. 예. 1기 때는요. 원래 우리나라가 한 16위 정도 됐었어요. 그때는. 근데 음. 트럼프가 2기가 집권 딱 하려고 보니까 한국이 너무 지난번보다 올라온 올라온 거죠. 거죠. 예. 그러면 이것 봐라. 이거 뭐야. 바이든 정부 때 뭔가 특혜를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 아닌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괘씸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15개국에서 FTA가 발효가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 사실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자, 상호 관세 내용을 보니까 옆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 자료는요. 관세 타리프라고 하는 관세인데요. 아시아 국가와 미국과의 어떤 상관관계인데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일단 상대국의 관세 수준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이게 이야기할 거고요.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동일하게 우리도 부과하겠다. 동일하게.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 및 보호주의 강화를 한다 그러는데요. 자, 지금 요 파일을 보시면 빨간 게 우리나라인데 13.6이라고 써 있죠. 자, 오른쪽이 1.9인데요. 이건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평균적으로 매기는 관세가 1.9라면 네. 우리가 미국한테 매기는 관세는요 13.6이니까 상당히 평균적으로 뭐 품목마다 좀 다르겠지만 상당히 우리는요 그쵸. 균형이 안 맞게. 균형이 안 맞는 네.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FTA 덕을 톡톡히 보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 국가에서 넘버 2는요 인도입니다. 네. 인도도 인도의 미국에 대한 미국 관세는 10.5지만 인도의 상품들이 미국에 들어갈 때는 평균적으로 2.7. 상당히 불균형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불균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워낙 강대국이고요. 강대국에다가 전 세계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의 그렇죠. 관점인데 절대적인 수치를 맞추는 게 또 균형이 맞느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핀셋으로 만약에 이렇게 너무 높잖아, 너무 불균형이잖아. 네. 핀셋으로 꼽는다면 네.
핀셋에 걸릴 수도 있는 우리나라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매긴다 그러면 우리도 13.6을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낮추는 거죠. 미국에 대한 관세를, 미국 상품들의 관세를 예를 들어 우리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내리면 네. 적정 수준으로 여기는 올라가지만 내리면 비슷해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저는 이제 경제 수장들의 이 셈법과 전략에 달려 있다.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자, 그래서 관세 직격단의 섹터는 일단 반도체와 자동차는요, 비껴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업계 이제 이야기고요. 관세를 좀 다소 좀 비껴갈 수 있는 섹터로 보면 방산과 조선과 게임이지 않을까. 방산과 조선 게임. 그래서 게임주도 요즘에 좀 강세가 좀 일어난 것 같고 방산 조선은 원래 1, 2월 달에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간다 생각하는 것 같고요.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도 어떤 이제 배에 조선에 실어가지고 이제 배에 선적을 해가지고 이 관세를 통과하는 그런 품목들은 아니거든요. 좀 네. 약간 우리 콘텐츠 다 이거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다 보니까 조금 관세에서 좀 비껴나갈 수 있는 섹터로 우리가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관세 그러면 우리 이 시점에 관세도 때린다고 하지 공매도도 다시 재개가 된다 그러지 어떤 거를 우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느냐. 지금 대차 종목이 상위권에 있는 굉장히 높아진 대차 거래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차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차입을 하겠다고 딱 내놓는 이 순서인데요. 삼성전자가 1등이에요. 어쨌든 시가총이 크니까요. 예. LG 에너지솔루션이 2등이고요. 밑에 이제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지금 보면은 대차 잔고 순위가 지금 1부터 제가 9위까지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기서 보면 반도체 종목이 3종목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자, 그러면 2차 전지 종목이 6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자, 이거를 제가 또 뒤로 19개까지 이렇게 품목이 아니라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자, 대차 거래 잔고 순위 지금 19개 종목이고요. 회사예요. 자, 기아차, 현대,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있는데요. 자동차도 2종목이 들어가고요. 업종 대표군들이 지금 들어간다고 봅니다. 제약바이오도 4개 종목이나 들어갔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HLB, 또 알테오젠까지 4가지 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기타로 보면 자, 방산주라고 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차 잔고가 그나마 제일 올라가 있는 거고요. 네이버, 카카오, 신한금융지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보여드린 1에서 9위, 또 10에서 19위까지 보인다면 사실 2차 전지 섹터는 종목은 수준이 많지만 비중으로 보면 반도체가 제일 많다라고 보고요. 거의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이 제약바이오 왜 이런 종목들이 그러면은 대차 잔고가 늘어났을까? 이 시점에 아마 관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지 않을까. 저는 이 연관성을 좀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관세 우리가 영향 굉장히 많이 받을 섹터인가 하면 이미 이렇게 대차 잔고가 늘어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런 종목을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은 나름의 어떤 전략과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미 월요일에 당장 시작이니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다음 주 네. K증시 저점 찍는다. 어느 선이 되든 간에 다음 주는 K증시 저점 찍는 주간, 저점 찍는 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나마 악재라는 거는 원래 주식시장이 되게 그런 게 있어요. 왜 뉴스에 팔아라가 되잖아요. 그쵸. 뉴스에 또 살아도 됩니다. 어떤 맞아요. 뉴스에 악재 뉴스가 나왔을 땐 사고,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땐 팔고. 네. 그러면 최저점을 찍어버릴 가능성이 큰 한 주간이거든요. 악재가 이미 딱 이제 시장이 딱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가 최저점이었던 경우가 많았던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논다면 뭔가 이 어둠은 결국에는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새벽은 오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쩌면 다음 주는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점을 찍어버리는 한 주 K증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또 적극적으로 누군가는 또 매수를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어떤 이런 우리 역발상도 할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이라고 좀 봅니다. 네, 이번에는 박유진 대표님의 또 시그니처 코너죠. 다가올 일정들 2발 앞서서 짚어보는 선행학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폭풍 전야 같은 이 4월에는 네. 정말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이 중요도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다음 주 말고도 봐야 할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다음 주에
저점 찍을 것 같다. K 증시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의 2, 3주 뒤에 일정이 너무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 종목들을 우리가 잘 챙겨 눈여겨보고 먹어야겠죠? 네.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모 청약이 있는데요. 예. 나우 로보틱스라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전문 업체가 공모 청약을 해서 이제 신규 상장 들어올 건데요. 네. 어쨌든 로봇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 꽤 투자자님들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이번에 좀 모멘텀 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KB손해보험,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한다는 소식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먼저 앞서 삼성화재하고 메리츠화재가 먼저 이렇게 인하를 했고요. 거기에 뒤따라서 KB손해보험하고 현대해상이 자동차 보험을 인하한다고 하니까요. 이건 역시 우리 좀 지갑이 얇아진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 모빌리티 포럼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여기도 로봇이 들어가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UAM이라고 하는 도심 모빌리티라고 도심항공 모빌리티라는 거, 인공지능 관련한 거 이렇게 섹터를 보시면 되는데 모빌리티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라고 이렇게 지금 트랙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자율주행, 뭐 자동차라든지 뭐 전장, 또 로봇,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구글에서 클라우드 넥스트라는 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릴 기술 컨퍼런스라고 하고요. 결국엔 클라우드의 어떤 컴퓨팅의 아주 총망라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역시 뭐 클라우드 하면은 뭐 이런 클라우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사들도 좋지만 사실은 원래 반도체와 기술주, 뭐 빅세븐 관련들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중국에서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첫 하프 마라톤 대회를 중국에서 여러분들 같이 선수들, 인간 선수들하고 같은 출발 선상에서 동일한 21.0975km를 달린다고 하죠. 아주 굉장히 제가 재밌게 볼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진짜 개주 형식으로 달리는 만큼 똑같은 모습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 로봇도 네. 모습이 이렇게 모양이 똑같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로봇이 아니라 좀 다양한 모습을 네.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저는 좀 하나의 궁금해지네요. 네네. 네. 재미 요소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또 로봇입니다. 결국엔 로봇, 진행형 로봇 계속 나오고 있네요. 뭔가. 자, LS 전선과 대한전선 특허 침해 소송 선고 기일이 있는데요. 이미 LS 전선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바 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 어떤 선고 기일이 있기 때문에 LS와 대한전선의 뭔가 이 공방전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고요. 결국에는 누가 되었든 간에 아마 이쪽 섹터가 지금 좀 어려운데요. 여기 좀 전선, 뭐 전력 번합 설비 이쪽 좀 약간 어려워졌는데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현대 위아에서 공작 기계 사업 매각 추진 소식이 있습니다. 공작 기계 사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딱 느낌이 오시잖아요. 어느 이제 뭐 이 기계 또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매각을 하는 건데요. 순수 이제 공작 기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 위아 측에서 이런 공시를 내보내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카카오에서 포털 다음 분사에 대한 보도. 저는 이제 다음이라는 회사가 예전엔 정말 포털에서 정말 1등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 다음을 카카오에서 인수를 했던 거를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사를 한다고 하는데 다음이라는 회사를 분사를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뭔가 어떤 다음이라는 어떤 이 컨텐츠를 이 굉장히 플랫폼 자체를 좀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4월 7일 주간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우리나라로서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제 뭐 매월 열리는 옵션 만기일 주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4월 14일 주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 엣지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최대 라이벌 회사인 애플보다 5개월 먼저 초박형 스마트폰을 선보이는 거라고 하고요. 새로운 폼팩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게 S25 엣지는요, 5월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당장 뭐 이제 곧 코앞으로 다가와 있고요. 초도 물량은 약 한 4만 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갤럭시 부품 또 스마트폰도 한번 볼 수 있는 여력이 될 것 같고 한국 이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미국의 아틀랜타에서 열리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교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행사라고 하고요. 재외 동포청과 미국에 거주하는 24만 동포 경제인이 가입된 미주 한인 상공회 연합
총회에서 이제 주최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뭐 여기서는 이제 전기, 전자, 기계, 부품 분야부터 화장품, 식품 전반 소비재까지 다 아울러서 분야가 전시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 공모청약이 이 주간에 또 있습니다. 이뮨온시아라는 회사인데요. 지금 요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뮨온시아는 요 내용을 좀 제가 잘못 기입한 것 같은데 결국에 제약바이오 회사인 것 같고요. 자, 세크라는 회사가 또 들어옵니다. 산업용 전자 및 기술 전문 업체인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용 엑스레이 이런 검사 장비를 방산용 또 산업 장비를 또 이렇게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검사 장비, 엑스레이 검사 장비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하다 보니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또 방위 산업, 또 2차 전지까지도 볼 수 있는 회사 세크가 또 되고요. 아까 이뮨온시아라는 회사도 제약바이오 회사 또 공모청에 들어온다는 거 소개해드렸고요. 에어인천에서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사업부, 그러니까 여객 사업부 말고요. 딱 화물 사업부만 매각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좀 삼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 제공시가 있는 주간이라고 보시고요. F&F에서 테일러메이드 우선 매수권. 자, 테일러메이드라고 하면 정말 골프 업계의 진짜 선두주자였던 테일러메이드였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보도에 대한 어떤 그 조회 공시, 답변 개공시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LNF도 음극재 사업 관련해서요. 여기에 대한 조회 공시, 음극재 사업을 좀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다. 원래 LNF 하면 양극재로 정말 대표되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 내용도 있고요. 대우건설에서 트루크의 이제 3조 수주에 임박한 보도. 수주를 3조 원대면 상당한 이제 금액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제공시가 또 발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주간에는 항상 미국의 옵션은요, 우리보다 한 주 뒤에 열리거든요. 미국의 옵션 만기일, 또 한국으로는 우리나라로서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번에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지, 물가 수준은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4월 14일 주간까지의 일정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센 주식도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의 센 주식은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시장이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서 사실 제가 센 주식 얘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항상 매집과 본상승 이야기는 많이 했죠. 화면을 한번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매집 단계에서 이제 매집 단계와 본상승 있지만 저는 매집 단계보다는 본상승에서 매매하는 거 좋아한다. 그리고 본상승 초입에서 본상승 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뭐 돌파형의 매매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본상승에 있던 종목이 또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쳐서 낙폭과대 기간으로 오는데 보통 낙폭과대 이렇게 기간으로 오면 한 2.5개월 정도는 쉬는 경우가 많더라. 자, 강한 종목은 그래도 매집이 잘 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다시 낙폭과대에서 본상승으로 간 이런 것들.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치고 또 올라가. 이렇게 해서 주식은 10배거 그 이상의 어떤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낙폭과대 자리에서 보면은 이제 돌파형이 또 나오기도 하지만 낙폭과대에서 바로 본상승으로 못 가고 이 매집 단계로 다시 원래 태어났던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는 경우들도 꽤 있어서 재작년 여름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여기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자, 근데 낙폭과대를 보면 왼쪽에 반드시 본상승 이력이 있는 게 낙폭과대지. 어떤 분들은 계속 하염없이 끊임없이 우하향 곡선을 내리는 이런 종목을 소외주, 장기 소외주를 낙폭과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낙폭과대는 이렇게 왼쪽에 본상승 이력이 있는 종목을 낙폭과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관세에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이 하고 지금 힘도 좀 좋죠. 크래프톤을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앵커님 혹시 본상승과 돌파와 낙폭과대 이 종목은 본상 초입 어디서 제가 가지고 온 것 같습니까? 본상승 초입인가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네.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네. 이 종목은요. 본상승이 왼쪽에 그동안 본상승 이력이 있었어요. 자, 이제 네. 돌파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돌파를 앞두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나머지 또 3개 종목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접속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고 네. 또 미국 주식이 굉장히 내렸는데 네.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차트를 제가 좀 보여드리는 시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12시부터요. 홈페이지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또 우리 박윤희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개 방송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못다한 이야기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